박나래 씨의 과거 술사랑 이미지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박나래 씨 한 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짧은 해님부터 전현무 씨에 이르기까지 방송계 전반의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주말을 기점으로 논란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그 심각성이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의 경우 과거 방송에서 자랑스레 떠들었던 발언들이 이제는 뼈아픈 굴욕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시작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튀고 있을까요? 바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녀의 유별난 술버릇과 음주 문화 때문입니다. 그녀는 데뷔 초부터 자신을 애주가로 포장하며 방송에서 끊임없이 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일명 나래바를 차려놓고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벌인다는 에피소드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을 향한 술자리 강요 파티 뒷정리 전담, 그리고 24시간 대기 등은 명백히 술과 관련된 갑질이자 착취였습니다. 애주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과거 방송 속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박나래 씨에게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던 일화가 다시금 화제입니다. 또한 이효리 씨와 화사 씨 역시 박나래 씨의 고약한 술버릇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걸그룹 소속사들 사이에서는 나래바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업계의 유명 연예인들은 이미 박나래 씨의 술버릇과 그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기에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그토록 자랑했던 웰컴 나래바라는 문구와 부친이 술에 의존했던 가정사까지 언급되는 지금은 그야말로 파멸의 시간입니다. 그녀와 방송을 함께 했거나 절친했던 동료들 중 논란 없이 생존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발각된 박나래, 그리고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냐며 싸움을 벌인 주사, 이모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나래 씨가 대만 촬영을 갔을 때 뜬금없이 주사 이모와 동행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충격적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당시 주사 이모와의 동행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전 매니저는 대만 촬영날 박나래 씨가 녹화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자 제작진이 직접 숙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호텔 방 안에는 당시 프로포폴 등의 약물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던 A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신상을 캐묻자 A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들도 다 안다. 어디 감히 나에게 소리를 지르냐며 제작진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박나래 씨의 행동입니다. 전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다툼 이후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사실을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마라.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치니까 무조건 함구해라라며 협박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제작진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의심했을 것이며 정말 떳떳한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동행 사실을 밝혔을 텐데 우연히 만났다는 변명부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불법임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았으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일산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복용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가 주사 이모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불똥은 놀라운 토요일 촬영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촬영장에서 약물이 배달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입 짧은 햇님까지 휘말린 이른바 주사 이모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마포구 약물범죄수사팀이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약물 관련 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20대 젊은 층이 모이는 클럽 등에서 마약이 유통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선포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방송 촬영장에서 버젓이 약 배달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실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김씨 햇님으로 추정과 오남용 씨 환각과 의존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만 취급 가능한 고주파 자극기를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의료 행위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언론사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씨로부터 불법으로 약물을 수령하고 링거를 맞은 정황이 뚜렷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햇님이가 다이어트 약을 하루에 3, 4번씩 먹으며 30kg을 감량했다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촬영 때 햇님이에게 약을 전해주라고 지시하는 등 전달책 역할에 대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약물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식욕 억제제로 분류됩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무면허자인 주사 이모 A씨가 약물을 유통했고 햇님으로 알려진 김씨가 여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면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들은 배신감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라운 토요일인지 뭔지 지겹다 했더니 이제는 비리까지 터지냐, 출연자 전부가 의심스럽다. 촬영장이든 집이든 어디서든 약을 받았겠지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왜 연예계 카르텔로 불리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약물 범죄팀이 배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사슬의 시작은 누구였을까요? 박나래 씨가 모든 사람에게 주사 이모를 소개해준 장본인일까요? 대중들은 놀라운 토요일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의 폐지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분노의 원인은 박나래 씨가 건강하게 운동으로 살을 뺀 것처럼 대중을 기만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려 14kg를 감량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이것이 노력이 아닌 식욕 억제제, 즉 약물의 힘이었냐는 의구심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는 방송을 통해 다이어트 과정을 공개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진 또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박나래 씨가 승승장구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는 건강한 땀의 결실이 아니라 나비약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해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감행했던 다이어트, 그리고 요요 없이 몸무게를 유지하며 보여준 자신감은 모두 허상이었을까요? 불과 지난달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유튜버 쯔양을 만나 다이어트 조언을 건네는 등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주사 이모 게이트가 터지면서 입 짧은 햇님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약물 공유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햇님의 30kg 감량 비결도 약 덕분이었고 이 약을 박나래에게 전달해달라는 대화 내용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나래 씨의 다이어트 과정을 여과 없이 내보낸 나 혼자 산다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베트남 편에서 계속 화장실을 찾을 때부터 수상했다. 대만 편부터 장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약물 부작용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도 미담은커녕 괴담만 나온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과와 하차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주사 이모 사태는 본격적인 약물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물론이고 유튜버 햇님 샤이니키 그리고 주사 이모까지 연루된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들 역시 법원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왕진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가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사기 피해자가 되겠지만 주사 이모가 혼자 독박을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 당할 수 없다며 폭로전을 이어간다면 박나래 씨가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고 이는 교사범 성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해외 촬영 당시 입단속을 시켰다는 점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현무 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 칼같이 차단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목소리까지 통편집되며 자취를 감춘 것과 달리 전현무 씨는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서 편집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주사 바늘을 뺄 수 있나, 어느 병원이 주사를 꽂은 채 환자를 차에 태워 보내나 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발빠른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왜 처방전을 공개하지 못하냐, 당시 의사가 증언 한 번만 해주면 끝날 일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전현무 씨의 해명과 달리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입장문을 뜯어보면 처치의 마무리를 전현무 본인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아닌 제3의 장소, 즉 차량이나 자택에서 의료 행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자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전현무 씨를 향한 대중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당시 진료 사실을 입증할 의료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하라. 저 또한 이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나는 아니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현무 씨가 이 사태를 완벽하게 잠재우고 떳떳해지려면 아주 간단하게 처방전을 공개하면 됩니다. 과연 그가 침묵을 깨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